제 지인이 만약에 저한테 네네. 지금 그 엔화 사도 되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원엔 환율이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며 엔테크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쌀 때 미리 사두려는 심리로 엔화 예금 잔액이 1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는데요. 지금이라도 엔화 투자에 뛰어들어도 될지, 뛰어든다면 어떤 방법이 더 이득일지 알아보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엔화 약세 행진이 계속되자 급기야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융정책을 갖다가 일단 수정을 했어요. 네. 그런대로 860원대로 떨어진 엔화값,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100엔당 재정 환율이 16년 만에 이제 860원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야,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도 나오겠는데. 그렇죠. 뭐 1,000원도 싸다고 그랬는데. 네,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8거래일 연속 800원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 이유로 본다 그러면 원화와 엔화의 서로 상반된 움직임이라고 네네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엔화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치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일본 총재의 비둘기파적인 이제 발언이 있었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물가 목표 달성은 아직 충분한 확신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충분히 물가가 오르지 않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더더욱 양적 완화를 하겠구나.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는 물가에 대해서 이제 올라야 된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엔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당분간 본다 그러면 이런 엔화 약세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원화와 엔화는 1대1로 비교되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재정 환율이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원달러 같은 경우는 좀 강세를 보이는 거고 네. 엔달러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이니까 맞습니다. 그 원화 대비 엔화는 네. 원화가 더 강세를 보이는 현상.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네네. 예. 엔저 효과로 뭐 일본 기업들은 뭐 견조한 실적을 내고 있죠. 네. 엔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 통화 약세가 통상은 뭐 수입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만 수출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니혼기자 신문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 조사를 해봤어요. 2023년 회계연도 상반기 이 결산 발표를 했는데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상반기 일본 상장자재 순이익이 네.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사실 자국 통화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환율이 상승한다. 그러면 네네. 수출 좋죠. 사실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을 더 갖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네네.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엔저 현상에 대해서 톡톡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뭐 좀 부정적인 측면도 좀 있지 않겠어요? 일본 네네. 가게라든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뭐 네. 부정적인 측면은 역시나 이거겠죠. 이제는 말 그대로 수입이 문제겠죠. 네. 예, 수입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생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네네네. 본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은 일단 내가 쓸 돈이 좀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은 뭐 일본 안에서도 문제로 좀 지적을 받고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든 뭐 어떤 정책이든 사실 명함은 조금씩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예. 일본 내에서는 뭐 엔저가 곧 끝난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름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 건지 엔화가. 저는 네네.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첫 번째는 일본의 이제 탄탄한 성장. 그러니까 네네. 반대로 본다고 하면 미국의 이제 성장 둔화. 그렇죠. 달러 가치가 이제 떨어지면서 이렇게 엔화 가치가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환경이 좀 만들어진다. 미국의 이제 성장률 같은 경우가 지금은 워낙 뭐 말 그대로 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잘 돌아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하지만은 이제는 긴축의 결국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침체 국면은 아니더라도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미국이 갈 거다. 그러면 지금처럼 강달러 기준은 좀 줄어들겠죠.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가 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엔저 현상이 곧 끝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본다면 수익률 곡선 제어가 이제 정책 수정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수정 한번 했죠. 네, 그렇죠. 1%로 묶어뒀던 거를 네네. 1% 상한 국채금리 10년물을 1% 이상으로 용인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물론 그게 이제 시장의 기대치보다 좀 적었기 때문에 이제 실망했던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YCC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정을 하겠다는 것도 발표했고 아마 엔화 가치가 이제 좀 더 뛸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노무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그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이 이제 폐지가 될 거다. 그러면서 내년 2분기부터는 실질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에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엔화 가치가 이제 뛸 거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지금 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는 뭐 말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엔화 엔저 현상이 곧 끝나갈 가능성은 저는 뭐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행이나 일단 재테크로 엔화를 사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종의 뭐 엔테크를 하신 분들이 뭐 몇 개월 전부터 굉장히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도 매수 적기라는 시각이 있어 보여요. 네. 현 시점에서 엔화를 사는 게 과연 유리할지 네. 투자 관점에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예. 제 지인이 만약에 저한테 네네.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에 그 엔화 사도 되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예. 860원대. 글쎄요, 860원대가 또 다시 올지는 물론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네네네. 60원, 70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네네.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물론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네.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매크로 환경으로 본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건 분명히 있어요. 1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하층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정 환율로 봤을 때 이제는 860원 밑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괜찮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이 하방으로도 물론 열려 있지만 네, 열려 있는 그 내림폭보다는 상방으로 열려 있는 폭이 네, 훨씬 크다. 네 맞습니다. 뭐, 예, 알겠습니다. 딱 정리해 주셨네요. 뭐 엔화에 투자하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뭐 추천해 주실 방법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엔화 투자한다 그러면 몇 가지밖에 없어요. 네. 첫 번째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환전이죠. 네, 그렇죠. 그냥 뭐 네. 은행 가서 바꾸는 겁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환차익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용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사실 금액이 커야 네. 사실 내가 좀 수익금도 좀 만져볼 수 있는 구조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환전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환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바꿔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뭐 세금이 들지가 않죠. 그러니까 비과세일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이제 환전 수수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면 은행 가서 환전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 엔화 사고 팔고 하는 거에 대해서 1.75%의 환전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 은행별로 이 환전 수수료는 달라요. 그래서 권유드리는 거는 이제 은행연합회 여기 가시면 환전 수수료가 은행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 좋다. 두 번째는 엔화 예금이죠. 야. 그러니까 엔화 예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은행에다 그냥 넣어놓는 겁니다. 4대 시중은행 엔화 예금 잔액을 봤더니 3일 기준으로 봤을 때 1조 한 636억 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보면 9조 2,300억 원 정도 되고 이걸 좀 더 넓혀서 5대 은행까지 농협 포함해서 5대 은행까지 본다 그러면 9조 6,686억 원 정도 된다. 거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조 원에 육박해요. 그래서 이런 흐름도 같이 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솔직히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이제 ETF 상품입니다. 사실. 그렇군요. 일본 증시 추종 ETF 같은 게 있어요. 네네. 뭐 엔화 가치와 관련이 있으니까 이 증시 추종 ETF 같은 경우가 지난 3일 기준으로 봤을 때 연초 대비해서 3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눈여겨볼 만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주의할 점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예. 이게 그 엔화 ETF 이거는 엔화 증시 추종이 아니라 엔화를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지난 6월 26일에 만약에 투자하셨던 분들 그때 이제는 재정 환율이 910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910원대에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더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을 본다 그러면 마이너스 2% 정도가 나왔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엔 그렇겠죠. 910원 됐을 때, 더 이상 안 떨어져. 엔화 가치는 더 이상 안 떨어져. 이랬을 텐데, 네네. 지금 뭐 더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역시나 투자는 개인의 몫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은 뭐 아까 평론가에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뭐 떨어지다 하더라도 더 오를 시간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점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또 주의할 점 말씀드리면 이제 기회비용이겠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네. 엔화 가치가 뛸 때 동안 내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내가 돈이 묶입니다. 네. 그러면 그 시간에 차라리 딴 걸 투자했으면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상당 기간 엔화 가치가 오르려면 좀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이런 기회비용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계속되는 엔저가 우리나라 수출에 큰 타격을 주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뭐 일단 우리나라 수출에 어떤 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니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